후보자에게 농지법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근데 왜 못 받았다고 하냐? 뭐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이제 이런 압박을 이제 계속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에는요, 후보자께서 단호하게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공적 문서의 송달 여부는 보낸 기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우체국에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관공서에서 송달 대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지서가 작성했다는 분의 구두 주장만 있지 후보자에게 송달된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된 우편물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기간에 후보자에게 접수된 우편물은 2달 동안 6건 뿐이고 거기에 양평군이 보냈다는 우편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적 기록에도 보낸 우편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전달을 했나? 그런 경우는 양평군청에서 송달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양평군청의 송달대장에도 기록된 게 없다고 합니다. 아니, 주장을 할 거면 후보자가 송달을 받았다고 주장을 할 거면 기록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낸 기관에서 송달 사실을 증명해야지 그거를 후보자한테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억지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후보자 모친께서 증여세를 납부했냐 안 했냐, 이거 이제 후보자께서 작년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어머님이 후보자 명의 아파트에 몇 년간 거주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증여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아마도 낮은 자세로 증여세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도 제가 찾아봤고요. 근데 애초에 그 사실관계를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후보자를 공격한 주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소속의 위원장님께서도 그 주장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도 있는 거를 봤는데요. 후보자는 모친과 함께 그 잠실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에 살다가 해외 근무 때문에 해외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유럽으로 나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살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받았어야 됐나요? 저는 뭐 그 부분은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가 해외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임대료를 받으셨으면요, 아마 이 청문회에서 불효자식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죠. 돈도 많은데, 아니 딸이 부모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지고 있고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봉양을 하는데 80대 어머니한테 월세를 받았어야 된다? 그거가 증여다? 작년에 그 증여니까 세금 내겠다고 한 걸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증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 효사상이 우리 윤리 아닌가요? 저는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하다. 뭐 자식한테 부모 찬스를 준 증여다, 그러면 또 다르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던 집에서 해외 근무하는 동안 부모님이 따로 살았던 거를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알겠다, 증여세 내겠다 하신 거, 저는 잘못하지 않은 일을 사과하고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증여세를 뭐 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요. 이런 법은 좀 바꾸면 좋겠고요. 자녀가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 봉양하는 거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내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효자식 만드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보자가 다주택자였다는 점을 가지고 좀 심한 질의까지 제가 오고 가는 거를 봤는데 과장된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언급하면서 비판하셨던 맥락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를 저는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보자의 경우에 다주택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던 거는 아니죠. 아마 기록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살던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런 것들인데, 아니 다주택으로 시세 차익 남겨서 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아파트를 여러 채 사지 누가 단독주택을 삽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단독주택이 얼마나 매도가 어렵고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지 아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아파트 갭 투자 같은 전형적인 뭐 투기형 다주택자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그런 과도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결국에 후보자가 야당이나 여러 언론의 지적을 수용해서 몇 억씩 손해를 보면서 1주택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1주택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손해 보면서 여러 주택을 노력으로 팔고, 그리고 그 매매 차익을 전부 취득하는 것도 송구스러운 마음에 기부를 하신 거잖아요. 5억 원이나.
5억 원 기부하신 거죠? 매매 차익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폄훼를 하는 것인지, 민간인일 때 투기 목적도 아닌 다주택을 가진 것을 공직을 가진 이후에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다 팔았고, 매매 차익 얻은 것도 그 세후 차익의 절반을 보호단체에 기부했으면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 맞추려고 공직 책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우리 청문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